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여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순천에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순천 여성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소녀상 건립위원회는요, 바로 어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네. 올 10월 건립을 목표로 또 모금 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 위안부의 할머니들과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아무쪼록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올 10월에는 순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은 강진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종수 아나운서, 네. 혹시 푸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푸소, 뭘 푸다, 화장실 말 같기도 하고 네. 뭘 풀다의 다른 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푸소라는 말은요, feeling of stress off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강진에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지금 강진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남 강진의 한 시골 마을. 밤하늘에 손톱다리 하나 걸리고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오는 소녀들. 이렇게 너네들끼리 갔는데 무섭지 않니? 도시와는 달리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골의 밤. 짙은 어둠을 뚫고 아이들이 찾은 곳은 바로 버려진 폐가. 최소한의 조명과 서로의 손에 의지한 채 폐가로 향하던 그때. 안 놀랬어? 네. 어때? 애만. 뭐야? 왜 무서워? 야, 저 뭐야? 좀 나와. 무서 휴가 체험 완료. 지난밤에 한바탕 소라는 온데간데 없이 평화로운 아침. 엄마 딸들 일어났어? 불 켜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는 아침 준비, 딸들은 늦잠. 10대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집의 아침 풍경입니다. 집에서처럼 일찍 일어나서 자기네가 막 학교 쫓기고 그런 거요 했던 애들이니까 좀 여기 와서는 푹 자고 그다음에 좀 늦잠 자도 저는 깨우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아침을 먹여요. 친엄마가 아니신가? 그러면 이모? 사실 이 어머님과 다섯 소녀들은 어제 처음 만난 생판남이라는 사실. 강진 푸소 체험을 통해 인연으로 엮인 사이랍니다. 우리 친구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1시요. 1시요? 네. 왜 그렇게 늦게 잤어요? 친구하고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푸소 체험의 묘미 중 하나.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맑은 농촌의 공기를 마시며 먹는 아침 꿀맛이겠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집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밥 먹으니까 어때요? 사춘기 소녀들에게 대답을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 자, 우리 친구들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의지의 촬영 감독 겨우겨우 인터뷰 좀 하나 했더니 이번엔 벌레가 문제. 아니야. 얘들아 이 초록색이 뭐게? 쑥가루요. 그래 이모가 떡하려고 쑥가루를 어제 만들어놨어. 쌀가루도 빻고 이렇게. 아침 식사 후 시작된 본격적인 농가 체험. 애섭살하고 좀 단냄새? 그런 냄새 나요. 푸소 체험에 입소하면 학생들은 4-5명씩 조를 이뤄 강진군 전역에 위치한 약 80여 개의 푸소 체험 농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각 농가마다 특색에 맞게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농촌의 삶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농가주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집을 내준다는 거는 부담스럽지가 않죠. 저희가 더 젊어지고요. 저희가 더 즐거워요. 작은 파티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니까 외부의 정보도 알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워지고요. 또 다음에 올 상대가 누구일까. 참 기대가 돼요. 같은 시각 다른 농가에서는 지금 아저씨가 병아리를 갖다가 키운 지 한 70일 되는데 이제 중병아리 됐는데 체험 양계장 현장. 먹기 좋은 크기로 아마 잘라줄 거야. 이게 웬 병아리 풀 뜯어먹는 소리? 염소도 토끼도 아니고 병아리가 풀을? 자르기도 쉽지 않은 풀을 정말 병아리가 먹는다고요? 뭔가 되게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하니까 안 잘려요. 진짜 병아리들이 풀을 먹는지 확인도 할 겸 양계장으로 들어서는 아이들. 치킨은 많이 먹어봤어도 산 닭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풀을 먹는 닭을 보는 것도 처음. 이렇게 병아리 때부터 거친 풀을 먹어줘야 내장이 튼튼해지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 더 맛있고 건강한 닭으로 자라고 배합사료만 먹는 닭보다 훨씬 고소하고 탄력 있는 달걀을 낳는다는 사실. 이 병아리들이 이 풀 먹는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근데 풀을 주니까 어때 병아리들이? 엄청 잘 먹어요. 좋아하면서 잘 먹지. 채식 병아리 너 참 낯설다. 모이 주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신기하고 무섭고 그래요? 난 너네가 더 무섭다. 평소에 달걀이나 치킨 먹을 때 못 느꼈는데 완전 약 300마리 정도의 닭이 여기 모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무서워요? 네. 그럼 치킨 먹지 말고 너네도 채식할래? 닭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농부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골에 간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재밌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막 그 호텔 같은 데서 잔 것보다 더 좋고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같이 약간 포근한 느낌이 있었어요. 반갑다옹. 여기는 또 다른 농가다옹. 과수원으로 향하는 세 번째 팀. 가려서 감이 안 돼. 그러니까 쳐지고 이렇게 한 매도 잘라서 이제 이게 너무 길면은 이게 나무가 또 처지니까. 색종이는 잘라봤어도 감 가지를 잘라본 적은 없는데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을까요? 감나무에 가지가 너무 빽빽하면 볕을 잘 못 받는 데다 열매도 잘 열리지 않아서 장가지는 이렇게 사정없이 쳐줘야 한답니다. 잘라. 이것을 밑으로 약간 쳐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감까지 솎아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감가지와 함께 잘려나가는 철인 감독의 멘탈. 1번으로 누가 올라갈까? 한번 넣었다. 멘탈 보호 차원에서 다시 양계장 팀으로 옮겨갔는데요. 자, 그 사이 닭에게 먹이를 다 주고 이번에는 매실 따기 체험. 농촌에서는 일상인 것들이 도시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체험거리가 됩니다. 신기해요. 뭐 나무에서 뭘 따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매실을 뭐 먹어본 적은 있어요? 네, 매실은 좋아하는데 직접 따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도 계속 일만 하면 재미없죠? 내친 김에 매실 농장 1일 모델에 도전! 크고 실한 강진 매실 많이 사드세요. 그야말로 필링 업, 스트레스 아웃! 이것이 강진 푸소 체험의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 푹 쉬었다 가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힐링하고 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자신도 애들의 그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의 내 모습, 과거가 생각나서 훨씬 더 활기차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떡 냄새다, 얼른 가봐라, 괜히 개코 하는 게 아니네. 첫 번째 체험 농가에서 오전 내내 만든 쑥떡과 쑥차가 완성됐는데요. 이제 그 맛을 볼 시간.
그런데 쑥향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어때? 쑥자 맛이 어때? 여기 절 아니죠? 무건수행 중 아니죠? 너희들이 만든 거야.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단체 인터뷰를 시도해보는데 쑥으로 만든 차하고 송편 만들었는데 어때요? 건강한 아주 건강한 맛. 네, 아주 건강한 맛. 맛으로 따진다면 쑥이 더 맛있어요? 가자가 더 맛있어요? 솔직함이 매력. 도시만큼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 끌리는 강진 푸소 체험. 따뜻한 감성과 땀방울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분명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한 뼘 더 자랐겠죠?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또 학생들 너무 지쳐 있지요. 이 강진군에 와서 또 따뜻한 정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확 풀고 그러고 가셔서 또 다른 일에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여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푸소 체험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 체험 활동을 보고 있으니까 이 소도시의 강진이 왜 대한민국 지역 문화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체험에만 머물지 않고요. 일본과 중국 등과의 교류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글로벌한 푸소의 내일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떠나보죠. 네, 사실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 자주 드리는데요. 막상 떠나게 되면은 가서 뭘 먹고 또 뭘 놀아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요. 별다른 거창한 준비 없이 편안하게 가볍게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합니다. 네. 버스형이죠. 그렇죠. 버스행하면 도심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는데요. 대구로 한번 떠나봅니다. 맑은 날만 떠나란 법은 없죠. 저는 이렇게 흐린 날이 오히려 걷기도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문채영과 1일 여행 떠날 텐데요. 바로 주제는 도심과 버스. 어떻게? 이렇게. 도심에서 도심으로 대구의 중심을 달리며 떠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여유를 원한다면 이렇게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의 중심에서 여행길을 달리는 버스 청라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구 동성로와 그 중심로 일대에 생김새가 참 낯선 버스 한 대가 보입니다. 그 버스 3,000원만 내면 하루를 탄다는데요. 매번 시내 지나갈 때마다 좀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버스는 뭘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청라 버스였다니. 일단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친구들끼리 투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좌석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같이 투어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짜배기 관광지는 다 꽤 차고 있습니다. 하루 7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는데요. 그럼 이 버스는 언제부터 운행한 건가요? 4월 27일부터 운행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한 달 조금 더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시에 버스를 탔잖아요. 네. 그럼 다음 버스를 이용하려면 몇 시에 타면 되나요? 네, 1시간 간격입니다. 1시간 간격이요? 예. 향촌 문화관에서부터 달리는 버스는 대구 근대역사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을 지나 서문시장까지 총 7군데를 들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코스의 컨셉, 매번 지나치며 들릴 듯 말 듯 수천 번 주저했던 망설임의 그 장소들입니다. 청라버스 첫 번째 코스, 바로 대구 근대 역사관인데요. 아니, 매번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고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외관이 멋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버스의 두 번째 정류장, 대구 근대 역사관입니다. 지금의 박물관이 되기 전인 1932년 조선 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시작한 이곳은 실제 근대 역사의 한 장소인데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예전 조선 식산은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부 자체를 예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 박물관인데 안에 이렇게 한문들이 많네요. 제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리고 이 왼쪽에는 예전에 그 금고라고 하는데 근데 무슨 감옥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본 제국주의 당시 조선의 경제권을 침탈했던 조선 식산은행. 금고였던 이곳에는 다량의 현금과 금이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건물 구조를 그대로 살려 지금은 대구 근대문화의 귀중한 발자취로 남아 있는데요. 오, 인력거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요. 아, 대구 근대 골목 투어부터 지금 문학, 예전 은행까지 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구경을 마친 후 1시간 간격으로 배차되는 청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탈 때 지불했던 3,000원이면 하루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곳은요, 바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인데요. 매년 1월 1일이면 이곳에서 타종식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또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뭔가 좀 기분이 새롭긴 한데 이곳에는 제가 도서관이 있어서 아주 가끔 들리긴 하지만 기념관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무심코 지나치던 공원 안에 우리의 근대 역사가 자리해 있습니다. 바로 국채보상운동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인데요.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 인형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조선 말이죠. 고종 황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담배를 끊고 그때는 금가락지 모으기를 해서 일본의 진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IMF 때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 뒤에 보면 금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이 흥미롭게 전시돼 있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꾸며진 건물은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퀴즈풀이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시작하기. 가족이 함께해도 충분히 재밌게 우리 지역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X. 예! 3대 2로 문채영 씨! 올해 4월부터 달리기 시작한 버스 청라. 지역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잇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중인데요. 그간 아름아름 입소문도 꽤 났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만이요. 대만이요? 외국 분이세요? 네네. 환인광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버스 투어 하잖아요. 네. 직접 이제 오늘 이용해 보신 건데 좀 어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외국인으로 그 서문시장도 가보고 싶고 그 김광석 거리도 가보고 싶고 네. 그런 시내 구경도 하고 싶은데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버스 타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좀 편하죠? 네. 이 버스가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이 버스가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여행 다니니까 딱 그 핵심 코스만 다니기 좋다고 해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 버스 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외형부터 되게 멋지더라고요. 아기자기하니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막상 타보니까 여기 버스 내부도 되게 아담하고 이쁘고요. 또 시설 또한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관광객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오늘 청라를 타고 3일 만세 운동길을 찾는다는데요. 그 길을 동행해 볼까 합니다. 버스 청라의 이름 배경이 되기도 한 청라 언덕도 이참에 찬찬히 둘러봐야겠습니다. 청라 언덕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도 있지만 대구가 고향인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의 동무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노래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 제가 원래 노래 잘하는데 오늘 좀 부끄럽네요. 제가 가복은 좀 힘드네요. 예. 여행이라는 특별한 날을 좀 더 일상 가까이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매번 보던 익숙한 도심지마저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때론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맞이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오히려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청라버스를 타고 대구를 투어해봤는데요. 대구의 역사도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라 언덕에서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자연과 함께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곧 방학도 하고 휴가철인데 이렇게 좀 더 여유 있는 대구 투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문채영이 적극 추천하는 대구 1일 여행기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이라 하면 멀리 떠나는 것만이 최고는 아닐 터. 때로는 익숙함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잊고 있던 것에서 위안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 근대와 현대를 잇는 버스 청라가 대구 시민의 도심 속 휴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3분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낀 모습인데요. 하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차차 올라서 25도 이상 온도 보이겠고요. 하루 종일 습도가 높은 만큼 불쾌지수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미리미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한중일 이 세 개 나라 청소년들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먼저 문화올림픽을 연 건데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로의 문화도 나누고 우정도 다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저희 전국시대 카메라가 동행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먼저 뭉쳤다. 다가올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중일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 함께 모여 자신의 문화를 선보이고 서로의 전통을 경험하며 즐겁게 어우러지는 시간. 글로벌 우정을 나누는 현장을 찾아가 보자. 이곳은 강릉 단오문화관. 평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선보이던 이곳에 오늘만큼은 버라이어티,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집중됐다. 2박 3일 일정으로 모인 한중일 3개국의 초중고 300여 명의 아이들. 어제의 만남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선보이는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한중일 청소년들이 미리 문화를 나누는 일종의 문화올림픽. 한일중 세계 시민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중국의 학생, 여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中国と韓国と日本が一緒になってこのような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できるのがすごく楽しみで、みんなと笑顔になったことが一番思い出です。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자는 자리답게 어색함 대신 벌써 꽤나 친해진 눈치. 아이들이 친해지는데 장애는 없다. 양눈을 가리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움직이자 그 어떤 불편함도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발랄함, 힘찬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의 그런 문화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서 멋진 꿈을 꾸고 세계 어린이들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그들과 웃으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일조를 한다 그러면.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수련원에 모였다. 티셔츠를 앞에 두고 다들 꽤나 진지한데 서로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적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人が悲しむことやしてはいけないことをやめよう。そして幸せに過ごそう。 국경을 구분하기보단 세계인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시대. 아이들은 함께 올림픽을 즐기고 싶어 직접 올림픽 UCC 동영상을 만들었다. We are going to make a presentation about the Olympics.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Let's go! 아이들은 동계올림픽 종목을 재밌고 위트 있게 설명하는 UCC를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고 출연까지 하는 성의를 보였다. 아이고, 의자 봅슬레이 꽤나 재밌겠는데요.
앞으로 나아가 당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드는 UCC. 아이들 연출 실력이 금메달감이죠. 이제 모두 이루어진다. 아니 그런데 이들은 누구? 화려한 의상과 섬세한 테크닉을 요하는 치어리딩이다. 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있는 공연이라서 뭔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기대되고. 방과 후 틈틈이 연습했던 실력을 오늘 새롭게 만난 중국 그리고 일본 친구들에게 제대로 선보이겠다는 각오로 무대에 섰다. 일단 여학생들 시선은 확실히 사로잡았고 긴장감을 내려놓아야 실수도 없는 법. 평소 연습한 대로만 한다면 오늘 무대는 바로 이들의 것이다. 오빠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오빠들 보러 온 거예요? 네, 아니요. 제가 중국어학과인데 학교에서 체험으로 강릉 단어제 체험으로 오게 됐어요. 이건 또 뭔가요? 실로폰 같기도 하고. 모르면 어떡해? 일단 두드려본다. 지금 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나지? 경쾌한 소리에 기분 좋아진 일본 친구들. 日本にはないような楽器だったんですごい面白かったしいい音色だったのでまた日本に帰ったらいろんな人に話してみたいです。 아니 이번엔 왕자님인가요? 일단 옷이 화려하다. 청아하게 울리는 이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我觉得这个特别有当地的特色，然后传统的服装，还有乐器，还有吃的，然后让我就是感受到了，就像在印度尼西亚的感觉。 한국에 왔으니 코리아 전통 체험도 빠질 수 없다. 단오 때 즐겨 먹던 전통 음식을 맛보는 아이들. 맛이 괜찮죠? 절제된 아름다움, 한복도 입어봐야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로 당첨. 입자마자 감탄이 터져나오니. 오, 새색시 마냥 어여쁜데요. 시집가도 되겠어. 추억 하나 또 쌓았네요. 체험장 최고 인기는 바로 그네뛰기. 춘향이와 이몽룡이 처음 만난 것도 바로 단오날 그네 아니었던가. 한복 쫙 빼입은 이웃나라 이몽룡과 수줍은 춘향이가 이리저리 하늘 위를 왔다 갔다 술을 놓는다. 자신의 나라에도 그네는 있지만 한국에서 타보는 그네는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중국 학생들 위해서 잘하라고 박수도 좀 쳐주십시오. 박수. 然后让我印象最深刻的就是试穿韩服和荡秋千。当我穿着韩服荡上高空的时候，感觉非常的兴奋，然后也感受到了韩国的传统文化，所以我觉得这是一次非常珍贵的机会，让我能来体验到韩国传统的端午节文化。昨天我刚到达江原道，我想来韩国去体验一些韩国的寺庙。 因为在我觉得韩国寺庙能够体现出韩国的古典建筑，而且在游览寺庙的时候，我也能了解一些韩国的文化，这对我将会是十分有用的。 이번엔 협동심이 필요한 시간. 자, 이거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 자. 보기보다 쉽지 않을 텐데. 오, 왕년에 고무줄놀이 좀 했었나요? 신분 먹기인데. 역시 아이들은 금세 보고 배운다. 전 세계가 전쟁이나 싸움 없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아이들의 역할이 클 터. 평화 메시지를 담은 복글씨 퍼포먼스에 다들 숙연해진다. 언어는 달라도 그 뜻만큼은 하나. 학생들이 각자의 언어로서 평화 메시지를 씀으로써 평화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미래에는 학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이 퍼포먼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평화 메시지가 세계 방방곡곡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땅으로 희망의 호시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2박 3일 함께 생활하면서 우정을 쌓고 하나가 된 아이들.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다. 다른 언어, 다른 얼굴에 겁먹기보단 마음을 열고 한 발 다가간 아이들의 모습처럼 앞으로 치러질 동계올림픽도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네, 우리 친구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 교류회장이 정말 넓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 간의 만남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아무튼 이런 청소년들 만남이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교류의 폭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시대에는요, 더욱더 하나가 된 한중일 삼국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왜 예부터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많이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 애지중지 키웠던 청소년들의 일본으로 특별한 체험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갔는지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이 깜깜한 새벽에 어린 중학생 30명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인 학생들, 꽤나 긴장되겠죠? 학생들의 목적지는 일본.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위해 떠나는 4박 5일간의 여행. 함께 출발해볼까요? GDP 세계 3위인 일본의 문화체험과 기업 방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해 충북의 동향을 키우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미래를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소년 진로 캠프 화이팅! 학생들이 탄 비행기는 지금 현해탄 위를 날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깨서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할 텐데 여행 책 짜보느라 부산합니다. 자, 일본에 처음 가보는데 그래서 더 설레는 것 같고 많은 걸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외교관인데 거기 가서 많은 외교관 분들 뵙고 제 꿈에 대한 확신을 더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날아 도착한 곳은 간사이 국제공항. 공항 안엔 독특하게도 박물관이 있는데요. 보고 듣고 만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체험형 견학 학습 시설입니다. 오, 시작부터 모두 열공 모드. 우리 들어가니까 그 반대탑에서 자 몇 번 출구에 비행기를 세우십시오라고 방송을 해주니까 얘들아, 너희 정말 각오 단단히 하고 왔구나. 근데 뭘 그렇게 적고 있는 거니? 이거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애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이따가 하고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적고 있어요. 비행기의 활주로 상황을 전달하는 관제탑 업무에도 도전해보고요. 이야, 우리 친구들이 비행기 조종을? 진짜 비행기 이착륙할 때 나는 소리도 나고 활주로를 날아오르는 것 같네요. 정말 실감나는 조종 체험이죠. 너무 어려워요. 이게 방향이 빨리빨리 변하지도 않고. 조종사분들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느꼈어요. 제 꿈이 원래 항공 정비 쪽이었는데요. 이렇게 와가지고 항공 정비가 무슨 일을 하고 또 항공 쪽에는 또 다른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메워 세운 간사이 국제공항과 오사카 시내를 연결하는 건 장장 4km의 대교인데요. 버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와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것 같네요. 착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좌측 통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까우면서도 약간 문화가 많이 다른 일본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곳은 오사카의 상징이자 얼굴 도톤보리. 오사카 최고의 인기 지역인데요. 특이한 것은 도심 한가운데 오사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운하가 있고 가끔씩 유람선도 오간다고 합니다. 무심천과 다르게 여기는 도시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니까 밤에 네온 사인 켜지고 사진 찍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여행 준비하면서 주전부리 예습도 했구나. 맛있는 과자를 척척 골라내네. 이거 일본에서 맛있다고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맛있대요. 현란한 손놀림과 함께 익어가는 타코야키. 일본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죠.
그렇죠. 반드시 맛을 봐야죠. 학생들은 사전 검색을 통해서 검증된 맛집을 찾았다고 하니 사전 준비가 철저한 똘똘이들이네요.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타코야키의 맛. 학생들을 사로잡습니다. 일본에서 닭발기를 먹으니까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분주했던 일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아침 공기가 싱그럽습니다. 오늘은 오사카에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토로 향합니다. 어제는 이제 공항에서 끝나고 바로 와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호텔에서 자고 나오니까 좀 더 실감도 나고 살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잖아요. 제가 아직 꿈을 못 정했는데 조언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뻔한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죠. 학생들은 일본에 처음 세워진 사회적 기업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인 태양의 집과 오므론이 합작한 회사로 전자센서나 체온계를 생산합니다. 학생들에게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을 견학해 함으로써 창업과 진로에 대한 식견을 넓혀주고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보여주고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40명의 장애인이 충분히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작업 환경, 품질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답답하거나 화나거나 그런 건 없는지. 基本はですね、やっぱりまずは最初はそんなに難しくない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ていきますので、やはりその能力のスキルに合わせて、じゃあ次このステップに行きましょうかっていうのはやはりきちんと面談した上でやってますので、そんなによく怒ったりとかじゃなくてっていうのは特にない。 거의 80%나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장애인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니까는 그 부분이 제일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커서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싶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결사란 뜻의 도시시아 대학. 141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의 명문 사립대학인데요. 기독교주의,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이념으로 세계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은 시인 윤동주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지난 95년 시비가 세워진 후 교토 방문객들은 그를 기억하며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학생들 시비 앞에 숙연해지네요. 힘들었던 일본 유학 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걸 그냥 막연히 알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와서 시비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1학년, 2학년 때 좀 윤동주 시인의 뒤를 잇는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도시시아 대학. 무엇을 위해 이곳까지 왔는지, 유학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회 과목이 있고 뭐 법. 한국 대학이랑 비교해서요. 뭐 이 점이 좀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이 점이 좀 나쁜 것 같다 하는 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학생들의 교육을 진짜 신경 써준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딱 자신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거에 더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포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뜻을 세우고 세계에서 온 인재들과 경쟁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 중학생들은 부럽기만 합니다. 일을 이제 종사하고 싶죠. 자기가 어느 것에 열정을 갖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미리 알고 오면은 대학을 그냥 막 성적 맞춰서 온 사람들과 들어온 거에 대한 그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일본의 생활 방식이나 그 교육 방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그 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분처럼 이렇게 내 꿈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하느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들 앞에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만 뜨면 학교, 학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했던 우리 아이들이 책이나 영상에서만 보던 일본을 직접 방문한 이야기 잘 봤는데요.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밖으로 돌리니까 우리 아이들 눈빛부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일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포항으로 가볼 텐데요. 얼마 전 포항 형산강변에서 특별한 장터가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따라 시끌벅적한 형산강에 그가 떴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축제가 아닙니다.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또 하나도 없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 옛날 함경도의 명태부터 전라도 농산물과 동해의 해산물까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사고 팔던 부조장. 그 명성이 도심 속 이색 장터 축제로 되살아났으니 우리도 신명의 현장으로 가보자. 얼쑤. 시민들의 힐링 장소인 형산강변이 오늘은 더 즐거워졌다. 요즘은 해가 길어지면서 이곳으로 저녁 산책이나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곳 형산강 둔치가 대낮부터 사람들로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축제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려는 손님들로 올해도 흥행 성공인 것 같죠?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부조장터가 도로가 발달되면서 아쉽게 쇠퇴되고 말았는데요. 이 시장을 다시 재현하고자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형산강 일대를 그대로 재현한 프로그램이 있고 연일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지각색의 먹거리들이 푸짐한 행사입니다. 그 옛날 전국 3대 시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부조장터. 비록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추억은 오늘 완벽하게 소환될 예정. 한때의 형산강에는 수많은 황포도떼와 객주가 있을 정도로 커다란 부조장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조장터 축제를 즐기러 가시겠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 추억과 향수를 사고 파는 부조장터 문화축제답게 7, 80년대 학창시절의 풍경들도 전을 펼쳤다. 이야, 반가운 물건들이 참 많네요. 2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5원이요. 요즘에는 뭐 TV에서는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 주판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곳 오니까 말이죠, 굉장히 옛 것들, 추억의 물건들이 많아요. 어떤 부스인가요 여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시절에 그 학교 교실,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놀았던 놀이기구들, 그다음에 뭐 과자들, 그다음에 한참 지금까지도 유행인 그 달고나 만들기 체험 부스입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곳에 오면은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새록새록 뭔가 기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둘러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의 교실. 어른들은 반가워서 즐겁고 아이들은 신기해서 즐겁고 달달한 시간 여행에 푹 빠졌다. 반장, 주번, 회장. 주번 있었다,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진짜 요 책상이었다. 네, 아니다. 그치? 예. 이게 야, 우리가 크기는 많이 컸네. 가마부에.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기분만큼은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두 분이서 지금 보니까 아주 신이 나셨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어렸을 때 보니까 신기하네요. 얼마 만에 보시는 것 같으세요, 이 책상 걸상은? 한 45년, 50년 만에 됐네요. 야, 어떠세요? 이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예,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네, 추억의 생각. 예. 이야. 벤또, 예, 뭐 저 풍금이에요. 풍금. 아, 저 이 책상 앉아본 지가 진짜 40년 넘었어요. 이야, 이 책상에서 어떻게 뭐 친구하고 싸웠어요? 아니면 공부했어요? 여기다 근거 놓고. 근거 놓고 우리 옛날에 연필도 못 넘어가고 저 지우개도 못 넘어. 때리기 하고. 네, 그랬어. 친구야. 야, 말괄량이셨구나.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바로 뗏목 타기. 그 옛날 형산강을 오가던 수많은 상선 대신 오늘은 뗏목이 장터 분위기를 살린다. 평소에 저도 이곳에 운동하러 오고 산책하러 오는데 이렇게 강을 건너겠다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떡하니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뗏목 체험 어떤 체험인가요?
이게 조선시대 때 되게 활발했던 부조장터를 재현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뗏목을 대신해가지고 다리를 건넜는데 어린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상 왔으니까 저도 이 뗏목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쳐라 뗏목아 갈 수 있을까요? 갑니다. 가시죠. 오직 부조장터 문화축제에만 있는 이색 체험. 뗏목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노져간다. 내놈 빨리 젖지 못하겠느냐? 어? 속도가 안 난다. 내놈 이게 좀 뭘 잡아봐라. 물살을 가르고 시간을 거슬러 가는 형산강 뗏목 유람. 부조장터의 야심작으로 인정. 뗏목 체험의 뒤를 잇는 부조장터의 즐길거리는 여기도 있다. 신기한 지풀공예에서 TV에서나 보던 옛날 생활용품과 농기구까지 이색 체험 대방출. 야, 우리 엄마와 딸이 아주 예쁘게 바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네. 이름이 뭔가요? 절구요. 절구 맞다.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빨 때.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네. 어떠세요? 와서 오랜만에 절구라는 걸 보니까. 애기는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오랜만에 봐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뭐 유아시켜주고 밥 해줄 때 다 뭐 밥솥이 있고 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절구를 썼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때는 어머님들이 많이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어머님들의 한이 서려 있는? 지금 본인이 하시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편 부조장터 문화축제에 흥을 더하기 위해 요란하게 준비 중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연일 은민들이 직접 참여한 퍼레이드. 그야말로 성별도 복장도 나이도 가지각색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퍼레이드인가요? 화합의 대퍼레이드를 저희 목표로 이제 은민들이 전체를 이제 부조장터 문화축제를 알리고자 그 시민들을 알리고자 이렇게 이제 전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형산강변의 축제장까지 2km를 행진하는 퍼레이드. 천여 명 연일 은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부조장터 문화축제의 대미를 뜨겁게 장식한다. 이렇게 연일 부조장터와 함께했던 하루가 아쉽게 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정말 신명났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연일 부조장터가 더욱더 신명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멋진 장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에겐 놀이동산, 어른들에겐 추억동산. 그 옛날 부조장터의 명성과 신명은 부조장터 문화축제에서도 계속될지어다. 네, 연일 지역에 조선시대에 3대 시장이 있었다니 참 놀랍고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조상들의 옛 모습을 다시 재현해서 한번 체험하게 하는 것,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또 상상력의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도 입국 자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해 교육이죠. 알기 쉬운 기초질서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선착순 30명을 모집 중인데요. 7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하고요.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남만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2016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이고요. 전남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관광자를 활용한 사진, 또 개인이 소장한 전남 관광지의 과거 흑백 사진 등입니다. 참여 및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흥군에선 군민을 대상으로 군을 상징할 새로운 캐릭터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설문조사 기간은 7월 5일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